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루미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상 제작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루미온 가지고 이제 아마 다른 렌더러 가지고도 정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정말로 깨끗한 이미지를 뽑으려면은 루미온만큼 따로 없는 기능도 있지만은, 루미온에 보시면은 이제 영상에 대한 아주 세밀한 기능들이 있어요. 뭐 맥스나 마야 같은 아주 복잡한 도구로 쓰지 않더라도 건축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겠죠. 나무에 보시면요, 좀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그냥 일반 나무가 있고 고품질 나무가 있어요. 여기 이 앞쪽은 고품질 나무고 저기 뒤쪽은 보통 일반 나무들이에요. 이게 나무 바람을 표현할 때는 가급적 요거 있죠. 고품질 나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더 생동감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확대를 보시면 여기 잎사귀 보시면은 그 알파 값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눕기를 단다. 눕기 아주 정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보시면은 바람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세밀한 자연인데, 영상 들어가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효과도 없는 그 상태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게 날씨에 바람이라는 거 있죠. 반드시 요거 하시려면요, 요거 전체 영상 하시면 안 되겠고 요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 놓으시면 여기 이제 그 속도가 10초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키프레임을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0프레임에서 바람의 방향 속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한 5초 정도에다가 키를 넣어요. 이거는 바람의 방향 속도를 좀 낮춰버리고 다시 10초 부분에다가 다시 키를 넣습니다. 다시 바람의 속도 높이고. 자, 그러면 한번 이거 해볼게요. 처음에 바람이 세게 불다가 바람이 천천히 불다가 다시 세게 부는, 그렇게 되는 바람의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놓고 속도만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동은 여기 메뉴에 보시면요, 여기 영상 효과에 보시면은 약간 순서가 좀 반대로 되어 있는데,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매스 무브, 고급 이동, 이동이 되는데 저희가 설명은 좀 반대로 할게요. 이동, 고급 이동, 매스 무브 이렇게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되게 단순한 거고 조금 복잡한 거고, 이게 더 좀 뭐랄까 테크니컬한 요소가 더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동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요, 근데 이제 이동을 하고 싶어도 뭔가 개체가 없죠. 이거는 좀 이따 하고요. 없애버리고 바람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동을 할 때만 가장 할 수 있는 게 자동차가 이동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동차가 이동하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죠? 자동차를 하나 넣겠습니다. 첫 번째 거 이렇게 넣고, 이 방향이 좀 잘못됐죠? 이렇게. 저는 이걸 잘 씁니다. 선택된 곳에 초점.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요. 요게 이제 요거를 이동을 시킬 겁니다. 다시 영상 모드로 가서 FX에 이동을 누릅니다. 뭐 별건 없어요. 여기 편집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딱 누르시게 되면은 밑에 타임라인 같은 게 나오거든요. 플레이 버튼도 있고, 여기 0초, 10초, 시작 위치, 끝 위치. 간단하죠? 끝 위치, 그냥 이게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게 끝으로 옮겼어요. 예. 위치가 끝이 여기다 가져갈게요. 이렇게요. 여기에 끝이에요, 사실요. 그러면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예. 이게 좀 제한점이 있죠. 뭐냐면은 내가 임의로 했는데 이 자동차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보시면 되긴 됩니다. 이렇게 10초 정도 그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로 지정한 대로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편집 기능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이제 고급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는 여기 효과에서 더블 클릭해서 없애고요. 고급 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이동은 어차피 뭐 이동할 개체는 남아 있고 FX 부분에서 요거 있죠. 고급 이동을 누르면 돼요. 그것도 비슷한데 아까는 없었던 요 시간 편차라는 게 생겼거든요. 일단은 0으로 할게요. 0으로. 이게 이제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인데 0으로 하겠습니다. 자, 고급 이동 편집을 누르면은 거의 비슷한데 아까는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고 시작 위치 되어 있었는데 이거 좀 다르죠. 뭐가 있냐면은 뭐가 좀 있긴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게 여기까지 간다. 만약에 이렇게 끝에까지 가요. 그럼 이게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그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예. 해볼게요. 뭐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요거를 요 키는 놔두고요.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 바를 맨 쭉 놓고 요거를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키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플레이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자동이 체크되어 있으면은 클립에서 정한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요거를 끄고 5초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 5초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요. 아까는 10초였는데 5초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클립에서 정한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컨트롤이 또 안 돼요. 그렇죠? 예, 더 이상 안 되고 늘리기는 되는데 너무 느릴 것 같은데 느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시간 편차라는 게 있는데 0에서는 상관없는데요. 만약에 이게 늘리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들어가서 여기 너무 늘렸네. 제가 5초 지금은 네 됐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요. 이게 컴퓨터를 살짝 좀 늘리고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클립이 10초였으니까 이게 보시면요. 시간 편차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가다가 쭉 가는 게 아니고요. 5초에서 다시 들어가죠. 요런 개념이 시간 편차 개념입니다. 요게 좀 늘리면은 더 심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좀 더 늘어나는구나. 좀 더 늘어나고. 요거 한 거의 10 정도를 바꾸면은 가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이 시간 편차라는 게 시차를 두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고급 이동 다는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 편차를 0으로 놔두고 이건 이제 이거를 0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 클립 자체를 제가 여기서 좀 이상하니까 5초로 그냥 했어요. 하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나오겠죠? 5초짜리 자동으로 좀 해놓고 어차피 근데 여기에서 좀 다른 게 있는데 자 예를 어떤 가정을 생각해 보시냐면은 중간에 차가 가다가 여기 과속 방지 턱이 있으면은 이게 탁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죠? 그런 기능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3초 정도 선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무브 토그인데 요거 있죠. 요거를
살짝 올릴 수 있거든요. 좀 이상하네. 요거를, 요게 이제 잘못되면 여기 없앨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없애고, 이 상태에서 키를 하나 더 주시고요. 조금 더 가서 살짝 올려요. 네, 됐고요. 또 가서 여기 위에죠, 위에. 이거를 살짝 내립니다. 자, 그럼 키가 여기 세 개가 생겼어요.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도 생기겠죠.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가 되겠죠. 여기도 지금 키가 들어갔나? 들어갔네. 자, 그러면은 플레이를 해볼게요. 쭉 가다가 3초 부분에서 살짝 올라가서 누가 제가 뭐 설정 잘못했는데 시간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떨어지는 제가 뭐 그냥 컨트롤이 미숙했습니다. 또 다른 게 있는데 이게 뭐 실제 그런 생성은 안 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한 5초 정도 선에서 여기 스케일 기능 가지고 이렇게 차를 키울 수가 있어요. 재밌는데 이렇게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예 되면은 를 주면은 쭉 가다가 툭 튀었다가 차가 확 커졌다가 작아지는 이런 생이 벌어지죠. 예, 요럴 때 이게 이제 뭐 제가 말할 때 방금 전에 여기서 이제 뭐 과속 방지턱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언제냐면은 이제 이런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데 쓰이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매스 무브. 사실은 이제 매스 무브를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이동, 고급 이동 이런 거 설명드린 건데 요거를 이제 끄고요. 요거 없고 자동차도 좀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쓰고요. 이제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 우측 통행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제. 그런 경로를 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걸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동차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스포츠카를 해볼까요? 이렇게 놓고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이 정도 놓고 이거 약간 이쪽으로 빼고요. 예. 뭐 자동차의 뭐 조명은 여기 넣으면 약간 상황이 아니고 별 차이 없고요. 빨간 차로 이렇게 빨간 차 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가 한 대가 아니라 좀 더 넣을 수도 있죠. 여기다가 SUV 차량도 한번 넣어볼게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90도 놓고 위치도 이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2대 정도 넣었어요. 이렇게 놓고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인을 한 대를 이렇게 넣습니다. 네, 됐고요. 색이 뭐 좀 노란색, 초록색 펜, 데스크, 버스, 네, 버스네. 우리나라 버스 스타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못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측 통행이니까 차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경로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자동차는 됐고요. 그러면 경로가 이제 2개가 필요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영상 들어가셔가지고 FX에 매스 무브라는 거 있어요. 편집. 이것도 뭐 여기 보시면 경로를 넣는 건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돼요. 됐긴 됐는데 연속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할 방법이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한 요 정도 됐어요. 이제 끝나면 이제 됐어요. 근데 이제 경로가 지금 자동차 폭이 좀 좁죠. 그래서 경로 폭을 좀 드립니다. 이 정도로요. 이 정도 늘렸고 좀 더 늘려야 되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문제점이 이게 뭐냐면은 이게 딱딱 꺾이죠. 그러니까 이게 클릭을 해주면 자동으로 나오는 기능 중에 요거 있어요. 경로 코너 노드라고 해가지고 부드럽게. 요것도 부드럽게. 또 맨 마지막 가장 심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럼 살짝 부드러워졌거든요. 끝났어요. 예. 자, 요 상태에서 잠깐만 요 상태에서 지금 요거 됐고 좀 더 속도가 있네. 조금 빨리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경로 따라서 보이죠? 예, 이게 된 거죠. 근데 시간이 5초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이거 그냥 클립에서 조절하는 거거든요. 아까에서 한 9초 정도면 될까요? 놓고 이런 정도면 됐네. 예, 자, 그 다음요. 이제 매스 무브에서 아까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경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은 경로 여기 새로 경로 만들기 있죠.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번엔 요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끝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경로 선택을 해주시고 요 부분. 또 이 경로 이거는 컨트롤이 됐고 다른 경로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다른 경로를 찾는 거는 좀 간단해요.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를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선택 경로 너비 있죠? 넓이. 요거를 살짝 키워줍니다. 요거는 그 영역에 그 자동차의 그 기준점 있죠? 거기가 들어오면 돼요. 이거 됐네. 됐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여기 중간에 꺾이는 부분 있죠? 경로 넓혔고 속도도 좀 놀리고 4개인데 하나 부드러움, 둘 부드러움, 3개 부드러움, 마지막 4개도 부드럽게 됐고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2개가 동시에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자, 요게 이제 그 매스 무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개념이 이 자동차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도 됩니다. 이렇게. 전체 경로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 왜냐면 요 영역을 벗어나면은 요 부분,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요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영국에는 이게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상태를 하게 되면은, 예,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요걸 한번 클릭해요. 클릭해서 요것도 같이 바꿔주죠. 자, 그러면은, 됐죠. 요게 이제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이제 영국, 인도, 이렇게 하겠죠. 상황에 따라 바꾸고, 이게 도로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쫙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요걸로 하시면 돼요. 양방향으로. 예, 요걸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학습을 위해서 조그맣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매스 무브는 그냥 요 값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영상에 지금 9초짜리인데 앞부분의 처리거든요. 사실은 이제 요런 기능들은 일종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 보시면은 뭐 효과 부분들이 있어요. 트랜지션 효과들. 대표적인 게 이제 잘 쓰는 게 디졸브 효과인데, 앞에 좀 부드럽게 뭐 꺼멓게 혹은 뭐 희게 해가지고 영상이 점차적으로 나오게 하는 이제 그런 오버랩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흰색이랑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씁니다. 요겁니다. 지금 기본값이 이제 블러네. 블랙이죠. 블랙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맨 마지막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블랙으로. 그럼 블랙이 아니라 흰색으로 하시려면요. 요거를 흰색이죠. 흰색에서 영상 나오고 끝부분에서 흰색으로 이제 디졸브 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요거 흰색이 이제 지연되는 시간이죠. 지금 1초로 되어 있는데 2초, 끝에도 한 2초 정도. 그러면 흰색이 좀 더 오래 가죠. 예. 이 부분이 똑같아요. 이건 그냥 색이 아니라 그냥 블러가 돼요. 블러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선명한 것에서 블러가 되는, 이제 요 정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예, 블랙, 하얀, 검정 있고, 블랙 블러. 요 정도의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번에는 그 제목 넣는 거 좀 해볼게요. 이게 제목이, 전에 영상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타이틀을 이제 집어넣는 이제 그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필터 효과 중에서. 그거랑 좀 유사한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목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글자도 넣을 수가 있고,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 목수다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보면 설계하는 목수라는 글자가 나오고 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예, 없어지죠. 일종의 그 자막 같은 건데 이 자막 이상의 좀 기능이 좀 더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아마 애프터 이펙트 혹은 이제 맥에서는 이제 모션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쓰신 분들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것밖에 3D 애니메이션, 3D 빔 도구도 뭐 겨우 썼는데 그런 것까지 언제 하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루미온에서 그걸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지금 아까 보시면 되게 촌스러웠는데 이제부터는 촌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은 이거예요. 예, 혹은 이제 퍼센트로 시작해가지고 요걸 좀 퍼센트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00%. 이게 시간은 잘 모르겠고 전체를 100분율로 해서 할 땐 요걸 쓰는 거고요. 시간이 있고 문자 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조금 더 좀 프로페셔널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로고 가져오기 있는데 문자 말고 로고를 넣을 수 있죠. 저는 다른 필터도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제가 저희 이제 로고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방향이 이제 정렬은 가운데고 폰트 있죠. 문자는 이제 아까 했던 설계하는 목수라는 글자에 이런 글자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기본 폰트를 그대로 쓰신다. 트루타입 폰트다.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 가운데 놓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바로 나와버렸네. 이게 설계하는 목수와 그 로고가 같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 요걸 없애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고 지속 시간이 아마 1초로 돼 있나? 0.5초로 돼 있네. 0.5초 뒤에부터 사라지는 거죠. 나오다가 0.5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됐고요. 만약에 요거를 이제 없애면은 그냥 로고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촌스럽죠? 다시 한번 이거를
보시면은 되게 촌스러워요. 예. 예. 그래서 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약간 좀 그 스타일리시한 거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크진 않고요. 이렇게 약간 폰트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전환 없으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환 없는 걸 좀 해보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본 템플릿이거든요. 좀 맨 밑에 거 요렇게 트라이앵글요. 딱 넣으면은 뭔가 스타일리시하게 나와요. 요런 식으로. 사라졌네. 예, 뭔가 좀 다르죠. 예, 요런 느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딱 없어지는. 여기 템플릿을 잘 사용하시면 요거 말고 화소 해볼까요? 이런 식이죠. 예, 이렇게 좀 다르죠. 또 편집 누르셔가지고 원형 예, 이렇게 예. 뭔가 좀 다른 예, 그러니까 요거를 잘 사용해. 하얀색 재미있을라나? 아니 뭐 재미없네 별로. 편집 투명 박스 계속 뭐가 배경이 있어가지고 안 예뻤는데 예, 투명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 줄무늬 예,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예, 요 정도 예. 시속 좀 늘릴까요? 예. 플로팅 예. 문자 크기 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간 조절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주 미세한 조절이에요. 이게 안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사람을 넣어요. 이렇게. 근데 루미온에 있는 사람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뭘 움직이거든요. 예.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발도 움직이거든요. 여기서는 잘 못 느끼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은 왼발, 오른발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요게 주변에 있는 상황하고 예를 들어 시간차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절하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영상 모드에서 요거 이제 요 페이드인 끄고요. 제목도 끄겠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끄고 예. 있네. 편집을 해서 요거 사람 쪽으로 바꿀게요. 여기 약간 요렇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죠? 지금 이게 사람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여기에 시간 조절 기능을 넣으시면요. 지금 이제 이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방향을 틉니다. 이렇게 알아서 지가. 그러면은 이게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만약 요 시간대에서 요걸 뒤로 놓잖아요? 바뀌죠? 혼자서 바뀌는 거. 최초 설정값 방향을 어디로 놓을 것이냐. 이제 이런 걸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10초 뒤에 나올 것을 여기 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방향이 이쪽 들어가 있죠. 사람이. 물론 이제 방향만 따진다 그러면은 뭐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회전 넣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션 전체에 대한 통제예요. 모션 전체에 대한 시간 통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거죠. 예. 미세한 기능이고요. 예, 다음으로는 이제 모션 블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장면에서 보시면은 뭐 사람도 움직이지만은 지금 카메라 자체는 이게 그러니까 정해져 있고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이제 이걸 렌더링을 하면은 자동차까지 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주인공이 돼버려요. 어쩌면은.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그것만 움직이는 부분만 정지된 건 놔두고요. 약간 블러 처리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기능인데 효과에 요거 있죠. 이렇게 양을 처음에 이제 양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모든 아마 여기 뭐 움직이는 건 전부 다 될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선에서도 키 넣고 좀 세게, 여기서도 키 넣고 좀 세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기서는 잘 모르고요. 렌더링 했을 때 나타납니다. 예. 보이죠? 이 전체를 한번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640, 360 조그맣게 출력 품질 저도 요거 8배속으로 해볼게요. 한 30초. 예. 모션 블러라고 해가지고 한 4분 정도 소요되는데 제가 녹화를 잠시 중지해서 이제 완료가 됐고요. 한번 결과물을 보도록 하면요. 맨 마지막 장면에서도 사실 티가 나요. 이 정지되어 있는 지형들은 선명하지만은 움직이는 게 자동차 보면은 이제 자동차만 블러되는 거죠. 폴더 여시고 모션 블러에서 예, 자세히 보시면 자동차들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약간 퍼져 있거든요. 여기 이 빨간 차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게 티가 나죠. 이렇게. 요거 보시면은 이 사람은 깨끗하지만은 예, 여기 사람 깨끗하지만 자동차는 퍼져 있죠. 예, 이렇게 돼 있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요 목적 말고요.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프레임이 한 이쪽 부분에서 여기서 지금 현재 이게 영상 모드인데 영상 모드를 여기 렌더링 할 때 보시면요. 그 클립만 렌더링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현재 프레임이라고 있죠. 이렇게 딱 출력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자 모션 픽처라고 딱 해보면은 움직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걸 여시면은 요거 있죠. 정지 이미지인데 요거는 선명하고 요 부분들은 선명한데 그죠? 움직이는 부분만 이제 블러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요렇게 이제 아마 전에는 이제 요런 이제 루면 같은 것들이 없었을 때는 렌더링 좀 뭐랄까 좀 포토샵에서 합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요걸 하나를 했고 요걸 이제 포토샵에서 요거 가져다가 다시 블러 처리하고 또 그림자 넣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실력이 좋은 사람은 거의 티가 안 나지만은 거의 대부분 사실 티가 나요. 사실요. 예. 그럼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루미온을 쓰는 거죠. 네. 있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병렬 3D 스테레오.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 아바타 같은 3D 영화 있었죠. 이제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걸 영화로 안 만들죠. 거의 이제는요. 이게 처음에 신기해가지고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눈도 좀 나빠지고 또 이제 그런 거에 힘입어서 한 5년 전쯤에 유튜브에서도 3D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데이터를 올리면 이제 안경 쓰고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3D 안경이 보가지고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요즘은 뭐 거의 잘 안 쓰죠. 어쨌거나 그런 기능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뭐 했고 요거 여기 병렬 3D 스테레오. 근데 요거는 요 클립에서는 안 되고요. 요거 있죠, 여기. 요걸 클릭한 상태에서만 적용이 돼요. 여기죠. 병렬 3D 스테레오. 요 기능인데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눈 거리가 이게 이제 수치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실제 사람에 따라 가지고 눈의 위치를 거리를 재가지고 뭐 7cm, 6cm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는 안 하고 대략 중간 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강도만 높여주는 정도예요. 정밀하게는 안 되고 유튜브 기준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요즘 또 안 쓰기 때문에 유튜브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새는 표현을 안 하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추천하는 방식은 이게
0부터 1까지 돼 있는데 중간쯤 0.5 아이고 더블 클릭해서 0.5 이게 0에서 100인데 이거 50 이 정도 선에서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걸 렌더링을 걸면은 전체 해주면 되는데 요거 가지고 렌더링 걸거든요. 네, 전체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 이제 미리 렌더링 한 게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려고. 요거네 요거. 다른 건데 요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약간 보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눈에서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보면은 입체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눈 그리고 초점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시면은 그 이렇게 앞쪽 방향, 요 방향이 생동감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요즘은 저도 이제 솔직히 테스트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 옛날에 쓰던 기술이고 눈만 나쁘고 그래져가지고 요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전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되는 게 사운드 효과가 있어요. 사운드인데 이게 개체 보면은 여기에 효과에 보시면요. 이게 오브젝트 효과 여기 사운드가 있거든요. 이게 소리 기능인데 소리가 뭐 들리고 날리고 뭐 이렇게 그런 기능인데 이런 게 아니고요. 요거는 오브젝트 사운드가 아니고 전체 영상에 대한 사운드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사운드라고 놓으면은 이게 배경 전체적으로 이제 축 배경 음악 넣을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여기 이제 들어서 MP3는 아니고 웨이브만 돼요. 웨이브만. 저희가 이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은 저희가 쓰는 방식이에요. 보통 이제 무료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 받을 수 있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소리로 비디오, 음악. 예를 들어서 워터폴, 워터라는 걸 해요. 검색을 하면은 여기 음악 여기 나오나? 어쨌거나 나오겠죠, 뭔가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요. 근데 이게 다운로드가 MP3로 보통 돼 있거든요. MP3인데 요 소리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쓰는 방식이 그 구글 들어가면은 이제 MP3 숫자 2 웨이브 WAV까지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게 나와요. MP3를 WAV 파일로 바꿔주는 컨버팅 해주는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하면 공짜더라고요, 다. 예, 다운로드로 갔는데, 예, 여기 있네. 또, 예, 웨이브 컨버트. 네, 업로드 되고 있고요. 예, 프로세스 되고 있고 다운로드 있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눌러서 웨이브 파일로 들었네. 바탕화면으로 들어왔고 여기에서 이제 파일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있잖아요. 요 클릭해서 바탕화면에 웨이브 파일을 가져와서 눌러보면 소리가 나옵니다. 이 소리가 잘 들리나? 예, 방금 제가 그 스피커 나온 쪽으로 마이크를 대가지고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소리 강도라든지 이런 거 조절해가지고, 이 강도를 좀 이렇게 뭐 강하게 할 수도 줄일 수도 있고, 키프레임이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안 되고요. 요거를 이제 렌더링 했을 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체 영상에 조그맣게 한번 할게요. 이게 아까 스테레오스코피까지 같이 돼버렸네. 그래서 요거는 놔두고 요거는 끄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 상태에서 렌더링
현재 영상 제일 낮은 거 소리만 나오는지 보려고 그래요. 뮤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1분 정도 소요되네. 예, 렌더링이 완성이 됐고요. 폴더를 열어봤을 때 뮤직 있죠? 클릭을 해보면은 그 배경음악도 같이 들립니다. 예, 스피커 쪽으로 마이크를 옮겨볼게요. 예, 이제 음악 소리도 다 동시에 녹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런 기능들은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뭐 프리미어라든지 뭐 프리미어 저희는 이제 파이널 컷하고 이제 다빈치 리졸브 쓰는데 거기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컨트롤이 더 잘 되거든요. 뭐 정확하게 사운드 제어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걸까지 잘 모르신 분들은 루미온에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스터 출력 계산 효과인데 요게 이제 이게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미지 할 때. 근데 여기에 전체 영상을 클릭한 상태에서 요 기능이거든요. 요게 영상에서도 전체 영상, 하나는 아니고 전체 영상에서 그런 이제 약간의 망점 생기는 버그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등의 보조 도구 유틸리티,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근데 이거 영상 자체는 포스터가 아니라서 이게 그것도 이제 영상도 요게 이제 크게 할 때만 생겨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거 있죠, 이렇게. 근데 참고로 요게 이제 그 사이즈도 만약에 효과 부분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하게 되면은 요거 사이즈 제한이 걸리니까요. 예, 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루미온의 영상 제작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